예,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잠깐 저희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봤지만 다시 돌아와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한 종류겠죠. 제가 지금 거부처분 소송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뒤에 있는 세 번째로 배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랑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이 봐야지만 뭔가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거부처분에 대한 걸 좀 뒤로 미뤄봤습니다. 저희가 허가제에서 어떤 신청행위 국민이 하게 되면 국가가 허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심사를 했는데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떤 비슷한 좀 개념이 있냐면, 신고제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왜냐면 신고제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면 신고자 행위 자체에서 사실 도달만 하면 심사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라고 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리를 거부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신고가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거부처분 취소송의 한 내용이다. 물론 꼭 이 거부라는 개념이 허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대한 것도 허가가 나올 수가 있죠. 말이 엇갈렸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에서 대표적인 양대 설명이 명령과 허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허가는 신고랑 같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허가 거부랑 신고 거부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할 수가 있죠. 신청권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허가였는데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하지 않고 신청에 대한 걸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꼭 반드시 허가제에서만 허가 거부가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꼭 허가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부 처분하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허가제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고, 허가제를 위주로 허가 거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한 수리 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를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뒤에 취소 소송도 있긴 하지만 이 거부 처분이라는 이 거부에 대한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면 거부는 그냥 내가 안 해준 거니까 과연 처분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행정소송법 제2조를 보시면 들어가 있잖아요. 거부가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거부 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거부 처분이라고 하니까 처분이겠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의미는 있는데 한계도 분명히 한 게, 법원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그 내가 원하는 처분을 해줄 것인가?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그 하자를 취소한다고 해서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취소를 취소한다고, 이거 거부를 취소한다고 해서 뭐 내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서 어머니 용돈을 주세요. 10만 원만 용돈을 주세요라고, 아니면 와이프한테, 아니면 이제 뭐 아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부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심사해서 10만 원을 주던가 안 주던가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분 취소 소송의 굉장히 큰 한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야, 그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있는데, 아무튼 현행 행정소송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그 논리적인 그 요건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청인의 권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의 그런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걸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청권의 인정 내에 같은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든지 해지 신청에 대한 거부, 신청에 대한 거부 등이 있고요. 신청권 부정한 경우도 있긴 하죠.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에서 허가 자체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거부한 경우는 애초에 신청권 인정의 이 구조를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뭐 지정 해제 신청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국토 이용 계획이라든지 행정 계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거부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직접 왜냐면 허가 자체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명령 형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는 행정 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면 저희가 봤던 그런 수리 어, 신고제의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허가가 아닌 허가 거부가 아닌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의 거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신청권이 요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좀 좁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정례 부정례에서의 판례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보다는 그게 아닌 애매한 거. 등록 신청의 반영이다. 사회단체 등록의 의미가 뭐냐? 등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 신고제에서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신고제에서 이 사회단체 등록 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닌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규상 조례상의 신청권에 대한 논의는 정작 허가에 대한 거부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거부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될 수도 있죠. 사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더 많이 문제되는 거부 처분이었거든요. 실제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행정소송 계속 중에서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다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행정청이 거부 처분 사유를 또 추가 변경한다? 원고 국민한테는 그걸 가지고 또 다퉈야 되는 것이니까 힘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상이한 경우도 자세히 보면 허가를 거부할 때 그 거부 처분에서의 사유 추가나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결의 기속력도 봤는데 사실 이게 거부 처분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아마 살짝 적어놨긴 했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행정상법 제30조 2항을 좀 더 보신다고 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판결의 취지 자체가 처분 사유 당시, 처분 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나온 어떤 사유들을 판단해가지고 나온 결론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취소 판결이라고 하면 거부 처분이 위협하다고 해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서 재차 거부 처분을 한 경우라든지 처분 시 이후에 신법이 제정돼서 신법상의 재차 거부 처분을 한다든지 절차 상하자를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보완한다든지 이를 재차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보면 취소 판결의 기속력도 거부 처분에서의 더 큰 의미가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 간접 강제인데 이거는 이제 간접 강제니까 직접 강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장학금이든 뭐 용돈이든 10만 원 받는 그 1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냐면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34조가 뭐 그런 정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면 밑에 있는 판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죠.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간접강제 규정이 부작위법 소송에서는 준용되고 있다. 거부 처분에 관련된 기타 논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수리 거부에 대한 내용들 참 봤으니까 수리 거부에 대한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집행정지 같은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집행정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고 행정 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 시간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절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기하시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항고 소송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거부 처분과 유사하게 거부 처분 차라리 거부라도 했는데 이걸 거부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묵히고 있는 무응답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무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소송 이후로 또 부작위 확인서도 어쨌든 여기 분류상으로는 항고소송이잖아요.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규정은 대부분 준용하고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에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거부처분에서 인정 안 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도 인정 안 해주는데
묵히고 있는 거는 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계는 아까 마찬가지로 거부 처분에 관련된 한계도 마찬가지죠. 무응답을 이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응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부라도 응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송 요건 같은 경우도 대동 소위하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제소기간 내용들이 있는데,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사실상 제소기간이, 왜냐면 좀 계속 갱신되고 있다고 보는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다. 그러니까 거부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답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에 부작위 상태가 해소가 되면 소유 이익이 사라지게 돼서 각하를 받게 됩니다. 심리 범위도 단순하게 응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치는 것이지, 정말 얘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정말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따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절차적 심리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기속력에 따른 내용도 신청이나 처분 의무니까 거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처분에. 그러니까 무응답인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인용 판결 확정된 이후에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기성 위반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뭘 거부라도 하면 다행인 거죠. 이 부작 위반 확인 소송은 앞에 저희가 거부 처분을 좀 보고 봤기 때문에 거부 처분조차도 안 되는, 거부도 안 하는 상태의 소송이니까 얼마나 더 이 실익이 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행정소송에서 또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는 행정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